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석두입니다. 오늘은 치지직에서 버추얼 방송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방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는 방송을 하기 위해 OBS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줄 겁니다. OBS를 구글에 검색해 주시고요.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윈도우를 통해서 다운받고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BS를 설치해 주셨다면은 우선 방송 설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BS 오른쪽 밑에 설정을 들어가서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일반에서는 출력에 방송을 시작할 때 확인 상자 표시 이거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체크하면은 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을 키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쓴다면은 조금 더 내가 안전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녹화 시작을 눌러야 되는데 방송 시작을 누른다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확인 상자를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으로 넘어갈 건데요. 방송으로 넘어가면 이 서비스, 내가 어디서 방송할지 플랫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눌러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치지직이라고 있습니다. 치지직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서버는 디폴트로 해주시되 스트림 키를 넣어야 됩니다. 내 방송국에 방송국 주소를 입력을 해야 OBS와 연동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은 치지직에 들어가면은 치지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들어가 준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방송 관리,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스트림 설정에서 스트림 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 방송국의 주소인데 이거를 이제 복사한 다음에 OBS로 돌아가서 자, 아까 설정에 있었던 방송에서 스트림 키를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으로 가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식으로 단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단순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고급으로 바꿔줍니다. 자, 고급으로 바꿔준 다음에 아마 X.26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H.264로 바꿔줍니다. H.264를 바꿔준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8000, 키프레임 간격은 1. 자, 그 다음에 프리셋은 느림, 그리고 조정은 짧은 지연 시간, 멀티패스는 2패스, 프로파일 하이, 룩 어헤드는 체크 해제, 양자화는 체크, 비프레임은 2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성능이 좋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매우 짧은 지연 시간으로 한다거나, 컴퓨터가 좀 안 좋거나 인터넷이 좀 안 좋으면은 높은 품질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양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 좋은 품질을 뭐 중간 품질로 좀 한다거나 비트레이트를 8000에서 6000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녹화로 가볼게요. 녹화도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비디오 인코더를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픽카드 H.264로 해줍니다. H.264로 한 다음에 오디오 인코더는 자, AAC 이걸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인코딩 설정 이거 보시면은 전송률을 비트레이트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녹화된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비트레이트보다는 고정 QP를 해준 다음에 고정 QP의 숫자는 22, 그리고 룩 어헤드는 체크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로 넘어가면은 오디오는 이제 비트레이트가 원래 16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다 320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오디오 트랙의 비트레이트를 바꿔주세요. 바꿔준 다음에 자, 오디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채널에서 이 스테레오라 되어 있는 거를 무조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모노 체크하신 분들이 있는데 모노 체크하게 될 경우에 왼쪽으로 들려야 될 소리가 이제 오른쪽에도 들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플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스테레오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데스크탑 오디오는 내가 사용하는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의 장치, 마이크는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 장치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로 가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력 해상도가 1280720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꼭 1920, 1080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280720으로 송출하면은 내가 방송에 나가는 화질이 720 화질로 송출되니까 1920, 1080으로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대부분 프레임 또 60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이 30으로 되어 있을 텐데 만약 내가 컴 사양이 버벅거리거나 좀 뭔가 많이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면 60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급에 가서는 이제 프로세스 우선순위, 자, 이거의 경우에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OBS가 뭐 자주 튕기거나 뭐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높음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이에요. 자, 그리고 고급에서 비디오 보시면은 이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색상 범위를 전체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화면이 뿌옇게 나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한 대문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 소스 하드웨어 가속 활성화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녹화에서 이제 빠뜨렸던 게 있는데, 녹화 형식이 MKV로 되어 있잖아요. MKV의 경우에 옛날 편집 프로그램 같은 데 가져가 보면은 녹화 파일이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KV를 MP4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기 고급에 들어가셔서 밑에 내려보면은 녹화에 MP4로 자동 변환,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녹화가 종료될 때 MP4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 나는 변환하는 게 싫다, 그냥 한 번에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자동 변환을 체크 해제하고 출력에 간 다음에 녹화 형식을 하이브리드 MP4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MP4의 경우에 오디오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트랙 하나가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팟 플레이어로 재생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하이브리드 MP4는 팟 플레이어로 재생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이게 기본적인 OBS 설정이고, 다양한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스의 경우에 우리 버추얼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대기 화면 같은 것도 퍼미션을 맡겨 두셨을 거예요. 대기 화면을 어떻게 추가하냐? 자, 소스 목록 들어가서 보통은 미디어 소스일 거예요. 미디어 소스 아니면은 이미지 소스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딩이라고 이름 쓰고 추가, 그 다음에 찾아보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쓸 로딩 화면을 불러오고 루프 반복을 해주셔야 동영상이 끝나도 반복 재생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딩 화면을 불러올 수 있고, 로딩 화면의 경우에 이렇게 움직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잠금 표시로 소스를 잠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로딩 화면을 불러왔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소리가 들리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소리가 들리게 하는 방법은 오디오 믹서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줍니다. 여기 오디오 고급 설정을 들어가 준 다음에, 자, 여기서 오디오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전용 출력 음소거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로 오디오가 모니터링 되면서 송출되고, 이 로딩에도 볼륨이 올라오지만은 얘는 실질적으로 송출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데스크탑 오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니터링 전용 출력은 음소거니까 로딩에서 나오는 소리는 송출되지 않고 데스크탑 오디오만 송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대기 화면을 불러오셨다면 여러분들 화면 전환 또 어떻게 넣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장면 전환을 활용할 건데요. 장면 전환의 경우 여기 화면 전환이라고 있는 곳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스팅어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스팅어를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 전환,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비디오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면 전환을 넣어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기 화면으로 옮겼을 때 네, 이런 식의 화면 전환인데, 지금 문제가 장면이 바뀐 다음에 화면 전환이 나오고 있죠. 장면이 바뀌기 전에 화면 전환이 나오고 바뀌어야 되는데 미리 화면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장면 전환에서 점 3개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 전환점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환점의 경우에 시간이나 프레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프레임을 쓰고, 사람마다 이제 다르지만 3, 40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은 화면 전환에 따라 조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나왔다가 장면이 바뀌는 약간의 딜레이를 준 거죠. 딜레이를 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면 전환에 소리가 있는데 소리 듣고 싶어요. 아, 그것도 로딩과 똑같이 속성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니터링 전용으로 해주시면은 장면을 전환할 때 오디오가 송출되면서 모니터링 되면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 전환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버추얼 적용은 보통 스파우트 캡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글의 스파우트 캡처를 검색한 다음에 깃허브 들어가서 여기서 릴리즈, 자, 릴리즈를 누르고 에셋에서 이거 인스톨 exe 요거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운을 받고 이제 설치를 하셨더라면은 이 소스 목록에서 스파우트 캡처가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스파우트 캡처를 클릭한 다음에 새로 추가, 자, 이렇게 추가하면 는 내가 어떤 소스를 잡을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VTube 스튜디오를 잡고 싶으면 VTube 스튜디오, 내가 뭐 VC 페이스를 잡고 싶으면 VC 페이스, 와르도를 잡고 싶으면 와르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배경에 검은색으로 송출되고 있죠. 이 배경 화면이 지금 투명색이 아니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투명하게 하려면은 컴포짓 모드에서 이거를 디폴트로 바꿔주시면은 배경이 검은색이 사라졌죠. 선생님, 저는 VTube 스튜디오에서 스파웃 창이 안 나와요. 자, 버추얼로 가가지고 설정에 간 다음에 카메라에서 밑으로 쫙 내려보면은 스파웃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줘야 스파웃이 활성화되어서 캡처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걸 해준 다음에 선생님, 저는 배경 투명화가 안 되어요. 배경 바꾸기, 여기서 칼라 피커, 그 다음에 투명하게 캡처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경이 막 크로마키가 되어 있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초록색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 머리카락의 이 끄트머리 보이시나요? 여기가 약간 초록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스러운 연출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초록색보다는 검은색으로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D의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D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3D의 경우에는 설정 들어간 다음에 일반 설정 가서 여러분들 아마 이 해상도도 1280720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컴 사양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면은 1920, 1080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야 이제 버추얼이 화질이 깨지지 않고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이 스파웃 이미지 캡처,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소스 목록에서 2D를 바꿔서 VC 페이스가 이제 인식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폴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로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투명화가 되고, 디폴트가 아니라면은 배경 투명화가 안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와르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와르도는 어떤 식으로 캡처하냐, 카메라를 통해 캡처를 해주면 되는데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에 스파웃 아웃풋을 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파웃 캡처에서 와르도 카메라 1번이 인식되고, 이거를 디폴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해상도가 지금 꽉 안 차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와르도에서 자, 메뉴 세팅, 자, 지금 해상도가 1920, 1080으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다면은 창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 창의 경우에 단축키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 창을 잡고 컨트롤 F를 누르면은 화면의 비율에 맞춰서 꽉 차게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선생님, 저는 이제 투명한 배경으로 송출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에 다시 가서 트랜스페런트 백그라운드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 인바이러먼트를 노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캡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각도를 바꿔보면은 배경이 지금 투명화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토크 장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크. 그 다음에 실제 버추얼 화면을 구성을 해볼게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스파웃 캡처를 추가해주고 VTube 스튜디오를 잡은 다음에 디폴트. 자, 버추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화면도 있어야겠죠. 배경 화면의 경우에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했다면은 이 이미지의 경우에도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잠금 토크 배경 화면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버추얼이라고 쓰고, 이렇게 토크용 장면을 구성할 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용 버추얼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을 똑같이 스파웃 캡처를 해주시고, 사이즈를 좀 줄여주신 다음에, 게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게임 캡처를 많이 사용합니다. 게임 캡처를 해서 특정 창을 캡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스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주시면 되며, 만약에 롤이랑 발로란트 이런 뱅가드가 있는 라이엇 게임들은 게임 캡처가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캡처를 활용하는데, 윈도우 캡처에서 롤의 경우에는 롤 클라이언트가 있죠. 롤 클라이언트 창이 있는데, 그거를 캡처 방식을 윈도우 10 이상으로 해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롤 게임 창이 있으니까 롤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고, 캡처 방식을 윈도우 10 이상.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PPT를 또 만들었다 하는 경우에 장면을 추가해줘서 PPT를 넣어줍니다. PPT의 경우에도 이 게임에 있던 이 스파웃 캡처를 그대로 가져와도 될 것 같아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PPT는 제가 임의의 이미지를 띄워오는 이미지 슬라이드 쇼를 활용할 거고, 실제 PPT를 만드신 분들은 윈도우 캡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쇼 추가한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방식을 수동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 이 이미지 파일에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들을 추가해 봤는데요. 내가 실제 PPT라면은 이 이미지들이 뭐 1, 2, 3, 4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임의로 하는 거라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버튼을 통해서 다음 이미지로 진짜 PPT 넘긴 것처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PPT 발표하듯이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 이걸 좀 더 간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설정에 들어가서 단축키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를 밑으로 쫘라락 내려보면은 이미지 슬라이드 쇼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 이전 슬라이드를 이제 왼쪽으로 해버리면은 적용하기. 그러면은 이제 PPT를 넘길 때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손쉽게 키보드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또 후원이나 채팅창 또 넣어야겠죠. 자, 후원이나 채팅창을 넣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채팅창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치지직 스튜디오에서 방송 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알림에 보면은 채팅창 URL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복사해서 OBS로 가져간 다음에, 자, 소스 목록에 보시면은 브라우저 소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토크 채팅창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추가를 하면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이렇게 컨트롤 V 해주면은 넣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채팅창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빈칸이 많고 내가 이게 비율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난 이 세로가 좀 짧고 가로가 좀 더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 이 브라우저 소스의 속성을 들어가서 자, 너비를 뭐 이런 식으로 400으로 하거나 높이를 400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소스의 가로 세로의 너비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이 채팅창의 약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약간 디자인을 좀 다양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구글에서 위플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위플랩 도움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오버레이 사용하기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계정 연결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치지직 계정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채팅창을 들어가서 채팅창에 URL이 또 있어서 이걸 복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풍선, 뭐 박스, 뭐 이것저것 검은색 기본 또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테마를 골라서 OBS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넣었던 채팅창에 주소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주소 바꾸고 너비를 조금만 넓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테마가 조금 바뀌어서 지금 위플랩 채팅창으로 화면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으로 다시 넘어가서 게임에도 채팅창을 띄워놔야겠죠. 게임 채팅창의 경우에는 소스를 아까처럼 추가, 브라우저 한 다음에 게임 채팅창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소를 넣고 너비를 400에 한 280 정도 해주고, 여기에 배치를 조금 줄여주면은 뭐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PPT도 마찬가지겠죠. 이 채팅창을 뭐 게임 채팅창을 복사해서 써도 되고, 새로운 테마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후원창인데요. 후원창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면은, 후원창의 경우에 치지직 스튜디오를 가서 알람에 있습니다. 방송 관리에 알람에 있는데, 채팅 후원 구독 알림, 이 주소를 복사해서 OBS에 넘어간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 후원이라고 적겠습니다. 후원이라 쓰고 이 주소를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후원창이 설정이 되었고, 다른 브라우저 소스를 또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상 후원, 뭐 미션 후원 이런 것들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구독 선물 효과라고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 브라우저 소스를 추가할 때, 구독 선물 추가할 때 이 너비와 높이를 1920, 1080으로 해주면은 조금 더 연출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 자, 다른 게임 장면에서도 이 후원 소스들을 또 일기 넣어야 되나? 아닙니다. 이거의 경우에 자, 이 전체를 맨 위에 거를 클릭한 다음에 후원창을 Shift 클릭해서 자, 이 창들을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게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브라우저 소스를 아까처럼 추가해 주면 안 되고, 컨트롤 V를 해서 그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소리가 두 번 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브라우저 소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 창들도 좀 관리하기 편하게 플러스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게임 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소스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폴더 안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좀 이쁘게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크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만들어서 토크 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창들을 이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새로운 브라우저가 생길 때마다 이 폴더 안에 넣으면은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OBS 경우에 채팅창을 OBS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넣냐면요, 치지직 스튜디오에 방송하기를 간 다음에 자, 채팅에서 팝업을 눌러줍니다. 팝업을 누른 다음에 이 채팅
채팅창의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OBS에 들어가서 독을 눌러주세요. 독이 뭐냐면은 이 OBS의 뭐 장면 목록, 소스 목록, 오디오 믹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다 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을 추가할 건데 사용자 브라우저 독 여기서 채팅창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독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채팅창을 왼쪽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채팅을 내가 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내가 이 좀 더 채팅창을 길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독을 누른 다음에 최대 높이 도킹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 모니터의 경우에 한쪽에는 OBS를 띄워두고 한쪽에는 실제 내가 뭐 게임하는 모습을 띄워두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OBS 안에 채팅창 또 넣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리모컨이라고 또 넣을 수 있습니다. 후원되는 소리나 후원 설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리모컨이라 보면 되는데, 자, 이것 또한 OBS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넣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하기에 가면은 오른쪽 위에 리모컨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이 리모컨의 주소도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OBS로 가서 독을 추가할 건데 사용자 브라우저 독으로 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 아까 넣었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리모컨을 통해서 후원 볼륨을 또 설정할 수가 있고, 자, 영상 후원을 이제 받는다거나 미션 후원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리모컨이랑 채팅창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뜨리고 말 못한 게 있었는데, 혹시 만약에 알림창에서 이런 후원 알람이 안 뜨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수익 창출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치즈직에 수익 관리를 간 다음에 수익 창출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 그 수익 창출 신청을 하셔야 후원 알람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창의 경우에도 방송을 한 번 이상은 켜야 활성화가 됩니다. 방송을 한 번도 안 켰을 경우에는 이 채팅창이 OBS에서 이 활성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뉴비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비가 또 있는데요. 자, 스트림덱이라고 또 있습니다. 내가 화면 전화를 할 때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딸깍딸깍 화면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비상시에 마이크 음소거도 가능하고 데스크탑 오디오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림덱을 활용해서 또 버추얼의 표정 같은 것들을 전환한다거나 세팅을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림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스트림덱 드라이버 이걸 검색하시면은 다운로드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 자, 이쪽에 보이면 스트림덱 다운로드, 자, 이걸 통해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설치하셨다면은 여러분들 로그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아마 로그인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창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창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 주세요. 자, 로그인을 이제 저는 구글로 해 줬고요. 자, 그리고 이 스트림덱의 경우에 플러그인이 진짜 재미난 게 많습니다. 방송에 도움되는 플러그인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 설정에서 이제 플러그인 보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해줘서 플러그인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플러그인은 OBS 오픈인 스트림덱을 누르면은 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와 마지막으로 CPU 요 정도로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운을 받으셨다면은 스트림덱에서는 OBS 플러그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설치가 되었다면은 이 OBS 스튜디오에서 장면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저희가 넣었던 장면을 이렇게 스트림덱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OBS로 가면은 스트림덱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 장면을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BT 게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클릭을 안 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되는 거죠. 클릭하지 않아도 이 버튼 딸깍으로 장면을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마이크를 갑자기 OBS에서 끄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오디오 믹서를 하나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디오 믹서에서 소스를 마이크, 그다음에 데스크탑 오디오 이 두 개로 잡아주면은 이거를 내가 급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눌러서 음소거를 해줄 수가 있고, 다시 눌러서 토글로 마이크를 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녹화 이런 거 넣어도 좋겠죠. 녹화를 눌러서 네, 방송을 이렇게 녹화할 수가 있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녹화가 종료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코드의 경우에도 이걸 좀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급할 때 내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음소거를 해주거나 헤드폰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헤드폰과 마이크 음소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디코에서는 내 말을 송출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버튼으로. 자, 그리고 아까 CPU를 또 추가했잖아요. 자, CPU의 경우에 내 컴퓨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하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컴퓨터가 너무 CPU 부담이 많지 않은가,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해 주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추가한다면은 뭐 여기 폴더를 만들어서 뭐 버추얼 표정 폴더를 넣는다거나, 버추얼,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던 VTube 스튜디오에 트리거를 하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방송을 할 때 필요한 한 번에 열 수 있는 이런 열기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OBS를 열어야 될 때, 자, 바탕화면에서 OBS를 이렇게 열기 해주면은 스트림 덱을 클릭할 때 OBS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치지직 스튜디오 되게 자주 갔잖아요. 이 스튜디오의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URL에 붙여넣기, 브라우저는 뭐 크롬으로 한 다음에 뭐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덱에서 이런 버튼이 15개 있는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거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4번, 5번 점점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키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니까 이걸 통해서 스트림덱의 단축키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버추얼 방송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버추얼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써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석도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